이걸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주가가 보세요. 쭉, 그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반토막, 몇 토막이야? 이렇게 빠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시고 주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인생게임에 로그인하였습니다. 또 오랜만에 뵙는데, 제가 그전에는 사실 그동안 부동산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아니다 다를까 생각보다 이르긴 했는데 벌써 서울 부동산 지금 다 올라가지고 이제 곳곳에서 부동산 다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오르면은 저희는 딴 데로 빠져야죠. 이미 오른 건 됐고 이제 또 조용한 데로 가서 조용히 수익을 얻을 수 있게. 오늘은 이제 주린이들 필수상식, 이거를 모르고 주식을 한다고?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바로 기업의 분할입니다. 자, 기업 분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분할이 크게 인적 분할이랑 물적 분할이 있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복잡한 말 빼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업 분할 중에 인적 분할이 있습니다. 자, 인적 분할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 회사, 그러니까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기존 회사에 있던 사업부로 신설 회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회사에서 사업부 하나를 떼내서 신설 회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각자 회사가 되는 거죠. 원래 있던 거에서 일부를 쪼개서 따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주주들은 원래 기존 회사 그리고 거기서 쪼개져 나온 새 회사 둘 다 양쪽 지분율대로 지분을 모두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딱히 이 인적 분할을 한다고 했을 때 물적 분할에 비해서는 선호도가 더 높죠. 왜냐하면 바뀌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회사랑 기존 회사가 그냥 따로, 그러니까 새 회사는 기존 회사에서 따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나와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분할 기업과 신설 기업. 그러니까 분할 기업이 원래 있던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신설 기업을 떼서 그냥 수평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인적 분할을 이렇게 떼내서 신설 기업의 주식을 원래 기업의 주주들한테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그냥 사업부에 있던 게 새로 회사가 되었구나, 지분율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물적 분할보다는 선호도가 높고요. 이제 물적 분할은 뭐가 있냐면 기존 회사에서 똑같이 분할을 합니다. 기존 회사에서 사업부를 떼어내서 만들잖아요. 근데 사업부를 떼어내서 만든 회사가 기존 회사의 자회사가 됩니다. 이럴 경우 새로 생긴 신설 회사는 기존의 주주게 아니라 기존 원래 있던 회사 있죠. 기존 법인이 신설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회사에서 이런 식인 거죠. 수직적 분할이라고 하는데, 원래 아까 인적 분할은 원래 기업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쪼개져 나온다 한다면은 물적 분할은 원래 있던 기업에서 새로 나왔을 때 이게 자회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설 기업 주식을 원래 기업 주주들에게 나눠주질 않아요. 그냥 원래 회사가 새로 생긴 회사에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 비선호하게 되는데,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복잡한 거 필요 없고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주주들이 왜 비선호하는지 물적 분할을 하면, 자 일단 하나씩 볼게요. 일단 인적 분할 사례는 대표적인 게 이게, 근데 인적 분할 사례 SK텔레콤, SK스카이였는데 아까 말한 대로 수평적 분할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물적 분할 사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적 분할 사례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LG화학에서 원래 지금 그 잘 나가는 2차전지 배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에 있었죠. 근데 LG화학에서 LG엔솔이 물적 분할돼서 신설돼서 나온다고 했을 때 LG화학 주주들이 패닉셀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2020년, 21년 요때만 해도 국민 주식이다 뭐다 하면서 주가 엄청 오르고 거의 뭐 지금 뭐 삼성전자만큼 국민주라는 대접을 받다가 지금 역적주가 됐죠. 역적주가 된 이유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게 물적 분할 사례들인데, 일단 장단점 먼저 설명하고 제일 포인트인 물적 분할을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인적 분할 장단점은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제도가 새로 생겨서 어쨌든 의무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부담 없고, 그 다음에 기존 회사 신설 회사 주식을 지분율대로 주주가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주들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냐면 똑같이 지분 받으니까. 근데 상장회사에서 인적 분할된 새 회사는 또 이제 뭐가 된다. 그러니까 기존 회사에서 새로 생긴 새 회사는 만약 상장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새 회사도 즉시 바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인적 분할의 사실 장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적 분할은
이런 장점이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신설법인에만 투자하기 원하는 투자자, 그러니까 기존 회사에는 막 이것저것 있으니까 투자하기가 싫었어. 근데 신설법인에만 투자하기 원하는 투자자한테는 투자받기가 쉽죠. 나 알짜 사업부에만 투자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전문성 강화.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 주주 가치 훼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논란의 문적 분할, 핵심 사업이나 미래 산업을 물적 분할로 신규 사장하다 보니까 지분 이석된 모회사 주가가 하락. 이 말도 어려우시면은 좀 제가 더 풀어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BTS가 있잖아요. BTS가 너무 좋은 거야. BTS에 투자를 하고 싶어. 근데 BTS를 누가 가지고 있냐?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잖아요. 하이브에는 BTS 말고 이런저런 저런 그룹이나 가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다른 가수들은 필요 없고 난 BTS가 잘 나가고 BTS만 투자를 하고 싶어. BTS 때문에 하이브에 투자를 했어. 근데 이제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회사에서 BTS를 예시입니다. 물적 분할을 해버리게 되면은 요 하이브에서 BTS 비중은 일단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BTS만 있는 회사가 하나 새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하이브 주식을 갖고 있죠. BTS 주식은 없는 겁니다. 나는 BTS 때문에 하이브를 투자했는데 얘가 물적 분할하면서 BTS라는 회사가 따로 나와버렸어. 그러면 나는 BTS가 없는 하이브를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보시면 국민주라고 불리던 카카오, 왜 문제냐? 바로 이 쪼개기 상장 때문입니다. 이 쪼개기 상장, 알짜 사업 떼어내고 상장을 반복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피해. 이게 뭐냐면은 요 아래 보시면 요 카카오 그룹 주가 하락폭 있죠. 카카오 안에 원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다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계열사들은 다 카카오의 알짜 사업부였죠. 근데 이 알짜 사업 따내고 상장을 반복하면 아까 말했듯이 나는 이게 좋아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뭐 카카오페이 떼내고 카카오뱅크 떼내고 카카오게임즈 떼내다 보니까 정작 내가 투자했던 카카오에는 이 돈을 잘 벌어오는 사업부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주가는 하락하고, 심지어 이제 카카오게임즈의 영업이익 비중이 60%가 넘는 라이온 하트 사업부를 또 분할 상장하려고 했어서 이게 또 논란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카카오게임즈에서 또 알짜 사업부가 또 빠지는 거잖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계속 이게 자기가 투자했던, 자기가 이득을 볼 수 있던 사업부는 빠지는데, 나는 이 예를 들어 아까처럼 하이브에서 BTS가 빠졌어. 그런데 BTS 주식은 난 하나도 없어. 그럼 하이브 주가는 원래 BTS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하이브 주가는 BTS 빠진 것만큼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물적 분할의 문제가 됩니다.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하이브에서 BTS를 떼내도 괜찮아. 왜냐면 하이브 주식 그리고 새로 생긴 BTS 주식까지 나한테 준다고. 근데 물적 분할은 BTS 주식을 안 줍니다. 그냥 나는 기존대로 하이브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회사는 BTS를 갖고 있지만 정작 주주는 BTS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난 BTS 때문에 투자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주가 하락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때 이후로 카카오그룹이 쪼개기 상장하니까 계속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계속 빠지니까 이게 기존 주주들은 손해를 보겠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딱히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 보여드릴게요. 대주주나 기업 총수는 물적 분할로 기업 지배력을 높이고 손쉽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시키면 자금 조달할 수 있고요. 기업 지배력 같은 경우는 기존 회사는 신설 회사에 대한 지분을 다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존 회사만 제대로 하나 갖고 있으면 아래 회사들에 대한 지배력은 그대로 갖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해서 생긴 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바로 이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은 어쨌든 이 물적 분할 사태가 계속되면서 기존 주주들 피해들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런 용도로 나온 거죠.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자, 이 주식 매수 청구권 때문에 뭐 끝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거는 뭐냐면 2022년에 이 문제가 생기니까 카카오가 이제 쪼개기 상장을 한참 많이 했던 때죠.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2022년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소유 주식을 회사에게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이거를 이제 주주와 회사가 이제 서로 합의하에 가격을 맞춰서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보면 돼요. 어찌됐든 이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적 분할을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LG와 LG에너지솔루션도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주식을 하셔야, 투자를 하셔야, 그쵸? 뭐 자기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다음번에는 한번 또 주식가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상증자를 가지고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요,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가져올게요. 안녕히 계세요.